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는 삼국사기라는 우리 정사 김부식이 쓴 곳에 써 있는데 챕터가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또는 호동왕자 낙랑공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국사기 본기 대무신왕조에 네. 대무신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대무신왕의 치적을 쭉 설명하는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별 얘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가지고 엄청난 사랑 이야기처럼 알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있는 원문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무신왕 때에 어느 날 왕자 호동이 옥저라는 지역에 사냥을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낙랑국의 왕이 군사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 호동을 보고서 하는 말이 그대의 얼굴을 보니 범상치 않구나. 어찌 북쪽 나라의 신령스러운 임금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잘생겼구나.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할 때 호동왕자, 호동이 이름입니다. 호동이라는 말은 잘생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 내가 보니까 너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인 호동이겠구나 라고 알아보고서 그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서 낙랑국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딸인 낙랑공주와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호동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구려에 돌아가서 어느 날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부인인 공주에게. 내가 너희 보물창고에 있는 자명고와 자명각을 찢고 부순다면 내가 예를 다해서 너를 나의 부인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편지를 씁니다. 그랬더니 낙랑공주가 어떻게 되냐? 몰래 거기 들어가서 북을 찢고 그리고 나팔의 주둥이를 부셔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다음에 연락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호동이 아버지 대무신왕에게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라고 해서 고구려 군사들이 물밀듯이 점령하러 왔는데 이제 자명고가 울지 않으니까 전혀 몰라서 아무도 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결국 큰일이 났구나 하고 왜 안 울지 봤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안 왕은 자기 딸을 죽이고 우와. 성을 나가서 항복했다. 결국 그걸로 낙랑국은 패망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가 아니네. 그러네. 가슴 아픈 사랑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봐도 사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호동이 일부러 그렇게 접근을 한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호동이 아까 말했지만 엄청난 아버지인 대무신왕의 왕자예요. 잘생겼어. 딱 하나 없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개념. 개념. 정답이지만 정답이 아니야. 대무신왕에게는요, 첫째 부인이 있었고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의 아들이 있었고요. 둘째 부인의 아들이 호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첫째 부인이 아니에요. 근데 첫째 부인이 너무나 강력해. 왕이 어떤 왕비가 될 여자랑 결혼한다는 건 왕비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 세력과의 정략적 결합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그 여자랑 결혼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세력이 가장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방금 봤던 이야기를 하나씩 다시 짚어보십시오. 도대체 호동은 왜 옥저라는 지역에 나갔을까요? 갑자기. 아니, 적국 바로 옆이거든요. 낙랑국 옆인데 네. 왕자쯤 되는 애가 심심해서 놀러 갈 리가 없잖아요. 왜 갔을까요? 왜냐하면 대무신왕이 왕이 된 다음에는 엄청난 정복을 합니다. 그게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개마국을 정벌하고 평생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부여국을 격파해요. 그러니까 대무신왕은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이제 남은 나라가 어디냐?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 낙랑. 이제 이쯤만 하면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될 강력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호동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낙랑국을 정벌하기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조그만 나라지만 아까 얘기했던 자명고 둥둥둥둥둥둥
적군이 오면 알아서 막 하는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면 호동이 정말 자신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자신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왕이 계승에 엄청나게 좋은 고지를 선점하는 거겠죠. 근데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심사냥? 본질을 꽉 맞췄어요. 이거 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방금 빙의해봤거든요. 내가 진짜 존잘남이다. 그렇지. 그리고 나 알아. 그렇지. 알고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아. 그래. 나 이걸 휘두를 거야 하면은 그냥 야지 같은데 그냥 나가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외모로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멋있다, 멋있어. 물론 낙랑국 왕도 계산은 있었을 거예요. 잘 됐다. 호동이 왔네. 얘가 아주 강력한 왕권 후계자야. 야, 딸을 주면서 야, 네가 잘 좀 구슬러봐. 전쟁 안 나게. 그리고 또 아니야, 네가 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의 왕비가 되면 우리가 고구려 왕비 외척이 돼서 호족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튼튼해지고 잘 될 거야. 뭐 이런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려 시대에는 이미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 철저한 막장 정치 비리극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